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한 가운데 외신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베런스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계열사인데 뭐 당연히 이제 투자 전문 매체입니다. 베런스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린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주가 전망이 밝다. 밝다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부분을 이제 다뤘는데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런스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알파벳 실적 발표를 앞두고 12% 급등했다. AI 투자 기대에 따라서 메모리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내렸는데 내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구글 실적 발표한 것도 사실 이제 KFX를 갖다가 줄일 거냐 말 거냐 이런 어떤 논쟁점도 있었는데 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가 내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베런스가 언급한 것 중에 무엇이냐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난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지금 당신이 보기에도 메모리 가격이 비정상이다. 그래서 이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면 실제로 이제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을 사실 낮춰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당장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관점에서는 안 좋죠. 아니 최고 총수가 메모리 가격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부분을 갖다가 주가 하락에 또 기여했다라고 이제 베런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이제 동의한 것이지 이건 시장이 메모리 가격이 높으니까 당장 증설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것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은 발언의 진위와 실체를 갖다가 왜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 회장도 만약에 사석에서나 팀쿡이나 여러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CEO들 만나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낮게 공급해 주세요 하면 최태원 회장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비싸죠?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비싸니까 이걸 갖다가 당장 증설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이제 받아들였다면 완전히 실체를 오해했다. 왜냐하면 최 회장이 증설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메모리 하나 증설하는데 팹 하나 까는데 30조가 들어갑니다. 30조가 들어가고 30조의 팹에다가 물, 전기, 사람이 다 필요한데 이걸 당장 최 회장이 증설하고 싶다고 증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오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SK하이닉스가 그 한 달 정도 수익률이 엄청 안 좋긴 한데 이런 안 좋은 부분에는 시장의 잘못된 인식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또 미국 측에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됐다라고 밝혔다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시장의 뭐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첫 번째 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렇다면은 이 최태원 회장의 발언에 따른 뭐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오해였겠죠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최 회장의 발언도 있지만은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6월 29일 날 이제 청와대에서 이재용 회장, 최 회장이 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발표를 하면서 호남 반도체, 광주 반도체 800조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놀란 경우는 이제 800조라는 엄청난 투자를 한다면 그 팹을 갖다가 광주에서 짓는다면 그러면 이제 그 800개 정도의 굵직굵직한 공정이 이제 하나의 메모리 디램을 생산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많은 고가의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하자마자 그날 이제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는 부품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이 오해를 했냐? 그럼 800조를 들여서 호남에다가 광주에서 반도체를 지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던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겠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액면 그대로 한다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다 반도체가 내려가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두 총수가 반도체를 증설하겠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즉각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여러 가지 부품도 병목 현상이 있고 부품들이 갑자기 뭐 그 청와대에서나 삼성이나 이제 SK에서 주요 부품 회사한테 야 우리가 다음 주에 청와대 중요한 발표를 할 거니까 너네는 이제 부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줘. 이런 얘기 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부품이 하나라도 비면은 800개 공주 하나라도 비면은 디램을 갖다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그 월가에서 좀 오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증설이 가능하지 않다.
800조 광주 반도체를 하겠다고 할지라도 당장 증설이 가능하지 않은데 시장이 상당히 오해를 했고 그 오해의 연속선상으로 최 회장이 지난주에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긴 하죠. 발언을 했다고 해서 마치 이게 당장 증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실체를 크게 착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좀 크게 내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뭐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런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는데 지금 사실 비이성적 이제 과매도 상황이다. 비이성 과매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그 메모리 반도체라면 아까 말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세 곳이 이제 과점 아닙니까? 이 과점에 대한 종목들이 모두 이제 지금 투자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고 밸런스는 또 나가서 당연히 이 메모리 반도체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죠. IDM. 이 반도체 세 곳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 기업들도 역시 지금 많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투자한다면 또다시 이제 수익 창출에서 기회다라고 밸런스가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앞단에 있는 뭐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역시나 AI와 관련된 뭐 내러티브는 전혀 훼손된 곳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수요만 해도 이미 초과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밸런스와 지목한 것 중에 하나 또 무엇이냐면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이 많이 이제 이미 쓰고 계실 텐데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는 게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하나 밑에 인턴이나 말단 직원 시켜가지고 이것도 조사해봐, 이거 알아와 하는데 이제는 그걸 에이전트 AI라고 갖다 쓰면은 그런 직원들을 갖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자리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 우려도 있지만 한편은 어쨌건 에이전트 AI 시대를 갖다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투자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 에이전트 AI를 쓰면은 사실 메모리를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뭐 GPU를 써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메모리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지금 낮은 주가가 떨어진 주가가 에이전트 AI라는 시대를 바라본다면 사실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기사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마이크론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하이닉스도 있지만 밸런스는 더 나아가서 그 부품주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부품주에서 밸런스가 지목한 최소 너준은 어디냐? ASML입니다. ASML은 말하면 아시겠지만 리소그래피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죠. 장비 한 대 가면 2,000원, 3,000원이 되니까 엄청난 이제 장비입니다. 근데 반드시 증설을 하려면 ASML의 리소그래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는 그 반도체 부품주로는 이제 최소 노주로 ASML을 지목했습니다.